불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앞에 트럭을 따라가다가 차로 변경할 거예요. 두 개 차로로 늘어납니다. 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고요. 보행자로 건너갑니다. 오른쪽에 아줌마 둘이 보이네요. 네, 저 동그라미 안에. 그런데 횡단보도 저기 있는데 뛰는 아줌마들이 여기서 갑자기 아이쿠 아줌마 하나 넘어졌어요. 여기서요. 나 지금 옆으로 갈 수 있죠? 저기 아줌마 둘이 내려와요. 그러더니 저기까지 가면 늦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뛰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겠죠? 불박차 운전자의 눈에는. 여기서 차로 변경했고요. 여기서 저 앞에까지 가면 되죠? 가는데 이때 급제동 놀래서 요 아줌마 넘어졌어요. 내 차랑 부딪히지 않았어요. 119 실려갔는데요. 네, 머리를 붙였으니까 CT 찍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괜찮대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고 후 이틀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요, 보험사에서는 50대 50이래요. 경찰서에서는,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은 무조건 차량이 전방주의 태만으로 가해자가 된다. 범칙금 내세요. 딱지. 그래서 냈대요. 아이고 참나. 나중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불기소는요 공소권 없다는 거예요. 무혐의가 아니라 종합범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뺑소니도 아니고 사망사고도 아니고 중상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종합범이 들어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종합범 가입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다는 그런 불기소 의견입니다. 불기소.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험사는 무단횡단이지만은 비접촉 사고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50대 50은 나온다. 이것도 봐준 거다. 이런 개털.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 해서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겼는데 올해 9월 18일 날 보험 갱신인데 보험료가 무지장 높아졌대요. 아이고 너무나 오른 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상대 CT 검사 이것저것 하면서 200만 원 이상 들어갔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는데 와 저로서는 보험료 오른 것도 부담스럽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사고 경찰서는 비접촉 사고를 하더라도 무조건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해서 가해자라서 범칙금 냈습니다. 제가 이거 억울합니다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보험사에서 말하는 50대 50 적당하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보행자 잘못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CT 찍습니다. 머리 붙이면 CT 찍어요, 여러분들. 예, 저걸로 CT를 찍어. 머리 붙이면 CT 찍어야 돼요. 예, 그냥 넘어져갖고 나중에 가만히 있다 괜찮으잖아. 그 다음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 피가 슬금슬금 나오면. 그래서 바로 CT 찍어야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6%입니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입니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불박차가 비어있는 1차로 간 게 잘못인가요? 자, 나 1차로 갔는데 내가 천천히 갑니다. 잘못했나요? 나 여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죠. 내가 여기 서 있다 가야 되나요? 여기 서 있다가 다른 차를 다 가면은 요 차 뒤에 따라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저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건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여기까지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속도도 빠르지도 않아요. 자, 갑니다. 가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때 바로 급제동했습니다. 내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급제동했어요. 불박차 뭘 잘못했어요? 불박차 잘못 1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런 사고 민사적으로 100대 빵이고요. 형사적으로 지난번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속도가 빨랐어요. 똑같아요. 저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였어요. 근데 여기로 어떤 아줌마가 뛰어왔어요. 뛰어오다가 불박차가 오는 걸 보고 불박차 멈추는데 그 아줌마 넘어지면서 불박차 짚으면서 부딪혀갖고 32주 진단. 중상해로 경찰이 처벌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냈어요. 검사가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박차 속도가 그때 21이었던가 21이었고 그 들어올 때 거리가 얼마였더라? 8m 몇 m인지 기억이 안 나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발견한 순간 최대한 아무리 빨리 멈춰도 도저히 그 전에 멈출 수는 없었다. 그래서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불박차 가해 차량,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니까 또 역시 가해 차량, 민간심의위원회에 올렸더니 5명 중에서 1명은 못 피한다. 4명은 그래도 운전자 잘못이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받았습니다.
제대로 판단하면 불박차 잘못 없죠. 그런데 저 아줌마가 중상해였으면, 만약에 사망했다면 또는 싱글인간이라면 그럼 합의하지 않고 무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다쳤어요. 그러면 내가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했을 때 그때 NO 즉결 보내주세요. 즉결 갔으면 무죄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범칙금 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칙금 왜 내셨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내면 안 되지요. 그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미 끝났습니다. 불복수단이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50대 50, 그거는 50대 50을 해야 그래야 보험료를 많이 인상시킬 수 있죠. 보험료를 많이, 인상이 아니라 많이 할증시킬 수 있죠. 보험사의 꼼수에 당하신 겁니다. 이런 사고 옛날에는 50대 50 봤어요. 블랙박스 없을 때. 지금은 무단횡단자 100%에 옳습니다.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아이고 보험사 잘못 만났네요. 이거. 그게 봐줘서 50대 50이래요. 50대 50. 아이고 봐줘서 50대 50이면 무조건 내가 할증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억울하면 그때 좀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이미 지나간 거 안타깝기만 합니다. 불박차는 BCT,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입니다. 아주 엄청 큰 차예요.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불박차 잘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 덤프가 가고 있습니다. 덤프가 가고 있고 나 1차로 가는데요. 1차로 가다가 차가 좀 이상하네? 차가 이상해. 왜 이래? 말을 안 들어. 왜? 덤프를 피했어요. 저 뒤에 덤프를 피했는데, 이게 핸들이 안 돌아가. 이런, 안 되겠다. 아이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게 끼워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요거는 핸들로 연결되고, 요거는 바퀴로 연결된대요. 그래서 요걸 돌리면은 저게 돌아가서 이 바퀴가 내가 돌리는 쪽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빠졌으니 돌아가겠어요? 말을 안 듣는 거죠. 네, 어떤 차는 요게 요일을 꽂히는 것도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 또는 반대로 된 것도 있답니다. 네, 이게 빠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핸들을 잡아주는 드래그 링크라는 부품인데요. 그게 빠져서 핸들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벤츠 트럭이 피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벤츠가 그쪽으로 미리 저 차 이상하다 피해 주지 않았으면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어요. 정말 벤츠랑 사고 나지 않은 게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신랑은 사고 접수를 안 했대요. 경찰은 출동했대요. 119는 출동하지 않고요. 경찰에서 벌점 10점, 범칙금 5만 원 내라고 그런대요. 자, 그러면서요. 다치진 않으셨나요? 이마에 피 조금 나고요. 옆구리 통증, 허벅지, 타박상 정도입니다. 자차 없어요. 견적은 아직 안 났는데요. 아마 한 1,0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출고한 지 8년 정도 됐대요. 나이도 들고 운행도 많이 했고 50대 중반? 네, 들어서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젊으세요. 부산 단부님 보세요. 부산 단부님은 아직도 앞으로도 15년 더 할 거라고 그러시는데요. 앞으로도 지금 나이 그렇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 젊으십니다. 네, 정비는 신랑이 손재주가 있어서 웬만한 건 부품 사다가 직접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참나. 경찰은 왔고 구급차는 안 왔고요. 경찰서에 진술 쓰고 나오니까 나중에 전화해서 딱지 끊어야 된대요. 신랑이 알았다고 했다 나중에 열받아요. 누가 신고했어? 내가 신고한 것도 아니고요. 내 차 이거 자차도 안 되고 나도 다치고 승질나는데 그리고 내가 조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빠져갖고 그랬는데 좀 억울해요. 그래서 못 내겠다 그랬어요. 범칙금 내라는 통지는 받았는데요. 아직 내지는 않았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어떻습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방송을 좀 하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근데 요게 어떤 차는 폐차될 때까지야 10년까지 저거 괜찮대요. 근데 어떤 차는 한 5, 6년 만에 한 번씩 이걸 교체해 줘야 된대요. 그리고 요게 볼트가 이 너트죠. 너트에 요거다 끼워서 요걸 갖다 꽉 조여줘야 되는데 저게 가끔 비포장 도로 같은 데 다니다 보면은 저 덜컹덜컹 하다 보면 저게 유격이 생길 수 있대요. 유격이 생겨서 그래서 저게 빠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가끔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퀴를 살살 돌려보면 저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 수 있대요. 보통
오일 교환할 때 저걸 한 번씩 점검을 해준답니다. 근데 저거는 일반적으로는 5, 6년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점검은 나 혼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 밑에서 봐줘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끊겠다고 그러는데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나 혼자 사고 당했을 때, 그리고 어차피 그 가드레일 망가진 거 우리 보험사에 다 해주죠.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 냈을 때 내가 100% 책임지는 겁니다. 상대는 잘못 없고 내 차에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운전자 잘못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건 뭔가요? 안전운전 불이행, 도로교통법 48조입니다. 도로교통법 4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라는 것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 조향장치 핸들이죠. 제동차 브레이크죠. 급박의 장치, 자동차에 있는 모든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건조물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싶습니다. 경찰관에 따라서 이런 단독 사고일 때 아이고 큰 사고 나지 않은 게 다행이네요 하면서 범칙금 통고 처분 안 하는 경찰관도 있어요. 근데 어허 이거 조심해야죠. 거기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봐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하면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재량행위예요. 누가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량입니다. 안 끊는 경찰관도 있고 끊는 경찰관도 있어요. 근데 그걸 끊었다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안전운전 불이행이냐. 저게 운전자가 예를 들어 출발할 때 바퀴 바람이 쭉 빠졌어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가다가 어디서 잘못돼갖고 바퀴가 바람이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가다가 쭉 납작해다고 사고 났다.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바퀴를 한 번씩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외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근데 저건 밑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아래쪽에 있으니까요. 이거를 운전자의 일반적인 점검과 점검 정비, 그 운전자의 일반적인 그 범위라고 볼 것이냐. 운전자의 일반적인 점검 정비라고 정비 범위라고 본다 그러면 저 운전자의 잘못이에요. 평소에 내가 관리를 잘했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게 한 5, 6년에 한 번 또는 어떤 차는 그냥 끝날 때까지 한 번도 교환을 안 한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것은 이거 내가 날바닥을 들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일 교환할 때 거기서 봐주는데 며칠 전에 교환했어? 일주일 전에 교환했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빠졌다 그러면 그걸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경찰들은 그냥 사고 났으니까 네가 잘못이야. 그런데 저게 과연 운전자의 일반적인 정비 또는 정비, 검사 그런 나의 영역이냐 아니면 저것은 차량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빠진 거냐. 이것은 좀 서로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 노후화됐네, 녹두스럽네. 그럼 이거 빠질 수 있어. 이거 평소에 잘 봤어야 돼. 본인이 이 차가 8년 됐다고 그랬어요. 8년 된 차, 8년 된 차면은 이거 오래됐잖아. 그럼 한 번씩 봐줬어야지. 그랬는데 왜 안 봐줬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정비가 소홀했다. 운전자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것은 일반적인 운전자의 정비나 점검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럴 때는 저것은 예컨대 급발진 사고일 때,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의 문제라고 그러면 바로 며칠 전에 점검하고 괜찮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를 들었어요. 타이어를 금방 교체했어요. 그럼 타이어가 윙칙 딱 했어요. 근데 한쪽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다 말았어요. 칙 소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고 가요. 가다가 한 2km 가다가 벌벌벌 하다가 바퀴가 뚝 빠졌어요. 그래서 사고 났어요. 그게 운전자의 잘못인가요? 그건 운전자 잘못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운전자의 영역이냐 아니면 자동차의 정비 검사 쪽의 영역이냐 거기에 따라서 안전운전 불이행이냐 아니냐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억울하다 싶으시면은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 심판. 네, 범칙금 이미 딱지가 끊어졌으면은 열흘 이내 내야 돼요. 열흘 일단 안 내면은 20일 시간을 더 줍니다. 그 돈에 20% 가산해서 내라 그러죠. 그거 안 내면은 즉결에 넘어갑니다. 내지 말고 기다리셨다가 즉결 가서 과연 어느 쪽인지 운전자의 통상적인 정비 점검 쪽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공장에서 또는 검사 받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판사가 이거 갖다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어느 쪽일지 모르겠습니다. 즉결 심판 받아보십시오. 자, 즉결 받으시고요. 즉결에서 유죄 나오면은 그러면은 정식재판하세요. 정식재판 청구해서 7일 이내에. 그러면 다시 제가 설명드린 게 포인트입니다.